전 세계가 놀란 대한민국의 숨겨진 저력. 섭씨 40도의 살인적 폭염. 토론토 상공에서 울린 엔진 과열 경고음. 312명의 생명이 걸린 에어 캐나다 여객기의 추락 위기. 캐나다가 믿었던 일본의 충격적인 착륙 거부. 모두가 절망하던 순간 세상이 미처 알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진짜 힘을 목격하게 됩니다. 23살 캐나다 승무원 에밀리가 증언한 그날의 기적, 지금 공개됩니다. 저는 에밀리 클라크, 23살의 신입 승무원입니다. 그날 아침 토론토 공항은 40도를 넘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었죠. 제 첫 태평양 횡단 국제선 비행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보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죠. 선배 승무원 사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서 이런 폭염 속에서 엔진이 버틸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불안했죠. 출발 전 어머니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한국행만은 아니면 좋겠어. 거긴 개도국이라 위험한 일이 생길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저는 일본 가는 비행기라고 안심시켜드렸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체크인 카운터는 이미 승객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다들 더위에 지친 표정이었죠. 에어컨이 풀가동되고 있었지만 밖에서 들어오는 열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보니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죠. 브리핑룸에서 기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날씨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활주로 온도가 50도를 넘어서고 있어 이륙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비행기를 띄워도 괜찮은 걸까? 하지만 신입인 제가 뭐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탑승 준비를 하면서 선배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다들 평소보다 긴장한 모습이었죠. 특히 10년 경력의 마크 선배는 계속해서 엔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저도 더욱 불안해졌죠. 승객들이 탑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위에 지친 얼굴들이었지만 그래도 곧 여행지인 일본에 도착할 거라는 기대감이 보였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승객들을 맞이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기내 온도 조절 장치가 이상하게 작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덜 시원한 느낌이었죠. 승객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듯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안전 시연을 준비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첫 국제선 비행인데다가 이런 폭염까지 겹치니 긴장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불길한 예감은 결국 현실이 되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위기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주는 계기가 될 거라는 걸 말이죠. 이륙 예정 시간이 되었는데도 비행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장님의 안내방송이 나왔죠. 활주로 온도 상승으로 잠시 대기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승객들 사이에서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죠. 한 비즈니스맨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활주로 위로 열기가 물결치듯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막을 보는 것 같았죠. 옆 게이트의 비행기들도 모두 대기 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제가 훈련받을 때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죠. 30분이 지나고 드디어 엔진이 켜졌습니다. 그런데 엔진음이 평소와 달랐죠. 거칠고 불규칙한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승객들 앞에서는 침착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일본 공항은 체계적일 거야. 하지만 아시아 사람들은 늘 융통성 없이 행동하는 것 같아. 위기 상황에는 오히려 느긋함이 필요한데 그게 없는 게 늘 불안하다고 말이죠. 사실 저는 대학 시절 아시아 문화에 대해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아시아 국가들이 규칙에 집착한다고 가르쳤죠. 특히 일본과 한국은 매뉴얼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융통성 있게 대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이륙하는 순간 비행기가 평소보다 더 많이 흔들렸습니다. 승객들의 표정이 굳어졌죠. 저도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꽉 조였습니다. 엔진 소리는 여전히 거칠었고 기체가 상승하는 속도도 평소보다 느린 것 같았죠. 고도를 높이면서 토론토의 풍경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평소라면 아름다운 광경에 감탄했을 텐데 그날은 그저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기만을 바랐죠. 선배들도 평소와 달리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사라는 계속해서 조종실 쪽을 쳐다보고 있었죠. 안전 고도에 도달한 후에도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내 온도는 여전히 높았고 승객들은 불편해하고 있었죠. 저는 차가운 음료를 나르며 승객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제 마음도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첫 국제선 비행이 이렇게 불안하게 시작될 줄은 몰랐죠. 태평양을 횡단하는 긴 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계속 저를 괴롭혔죠. 엔진 소리가 계속 신경 쓰였고 기체의 미세한 진동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하며 일본에 빨리 도착하기만을 기다렸죠. 비행을 시작한 지 7시간이 지났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를 날고 있을 때였죠. 갑자기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과열 경고였죠. 조종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기장님과 부기장님의 표정이 심각했죠. 곧이어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기술적 문제로 가장 가까운 공항에 착륙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압력 시스템도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료 소모량이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죠. 저는 승객들이 패닉에 빠지지 않도록 침착하게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기장님이 일본 나리타 공항과 교신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답변이 돌아왔죠. 나리타 공항에 착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관제탑에서는 활주로 상황상 지금은 불가능하니 다른 곳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죠. 비상 상황인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거절할 수 있다니 말입니다. 선배 승무원들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마크 선배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위기인데도 책임을 회피하는구나.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일본이 체계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위급한 순간에는 이렇게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다니 실망스러웠죠. 승객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울기 시작했고 어른들도 초조해하고 있었죠.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곧 다른 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할 거라고 안내했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장님은 다른 일본 공항들과도 교신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비슷한 이유로 착륙을 거부했죠. 폭염으로 인한 활주로, 상태 불량, 지상 장비 과열 등의 이유였습니다. 저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죠. 이게 과연 선진국의 대응인가 싶었습니다. 연료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고 엔진 상태도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죠. 그때 기장님이 새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인천공항으로 향하겠다는 것이었죠.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본도 이런데 한국이라고 다를까 싶었죠.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비행기는 서서히 방향을 틀어 한국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이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엔진 소리는 여전히 거칠었고 기체도 계속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최악의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기장님이 기내 방송으로 인천공항으로 비상 착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승객들 사이에서는 여러 반응이 나왔죠. 누군가는 안도했고 누군가는 더 불안해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일본조차 대응하지 못했는데 한국이라고 다를 게 있겠어? 100% 대응 못할 게 뻔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대학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인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늘 빨리빨리만 외치며 다녔었죠. 저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문제 해결의 정확성을 해친다고 생각해요. 승객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회의가 있다던 비즈니스맨은 계속 시계를 확인하며 초조해했고 신혼부부는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죠. 일본 가족은 아이들을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승객 한 명이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래도 K-팝 본고장이잖아요. 뭔가 재미있는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몇몇 승객들이 억지로 웃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죠. 저는 한국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졌습니다. 미디어에서 본 한국은 항상 성급하고 감정적이었죠. 드라마에서는 늘 소리를 지르고 뉴스에서는 시위하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런 비상 상황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 의문이었죠. 비행기가 한국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창밖으로 서해가 보이기 시작했죠. 저는 최악의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공항, 의사소통 문제, 준비되지 않은 지상 요원들 말이죠. 그때 조종실에서 인천공항과 교신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죠. 그런데 예상과 달리 관제사의 영어가 완벽했습니다. 발음도 정확했고 전문 용어 사용도 능숙했죠. 저는 약간 놀랐지만 그래도 실제 대응은 엉망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장님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였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말로는 뭐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죠.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인천공항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뭔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죠. 활주로 주변에 많은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한국이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고 말이죠. 인천공항 관제탑과의 교신이 계속되었습니다. 관제사는 침착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죠. 활주로 긴급 클리어 완료, 소방팀과 구급팀. 전원 대기 중, 의료진이 산소 장비를 준비했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다시 보았습니다. 정말로 활주로 주변에 수십 대의 소방차와 구급차가 일렬로 서 있었죠. 발빠르게 모든 지원팀이 정확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미리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질서정연했죠. 선배 승무원 사라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허둥대지도 않고 그렇다고 굼뜨지도 않아. 단 몇 분 만에 상황을 장악해버렸어.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생각했던 그 한국이 맞나 싶었죠. 착륙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운 착륙이었죠. 기장님의 실력도 있었지만 관제탑의 정확한 유도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초 단위로 풍향과 풍속을 알려주고 활주로 상태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 주었죠.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자 승객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무서웠는데 무사히 착륙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비행기 옆으로 계단차가 다가왔고 의료진이 먼저 올라왔죠. 승객들의 상태를 빠르게 체크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즉시 산소를 공급했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신속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빨리빨리만 외친다 생각했는데 이건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이잖아. 성급함이 아니라 준비된 신속함이었구나 하고 말이죠.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상 요원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더욱 놀랐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서로 부딪히거나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죠.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본 광경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통로마다 직원들이 서서 길을 안내하고 있었고 곳곳에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죠. 에어컨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어서 폭염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도착하기 전 단 몇 분 만에 준비된 것이라니 믿기지 않았죠.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비행기 문이 열리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영어로 인사했죠. 폭염 속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환영의 표정이 있었습니다. 터미널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승객들을 위해 얼음이 든 물과 부채가 준비되어 있었죠. 아이들에게는 색칠북과 작은 인형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노년층 승객들에게는 휠체어를 제공하고 간단한 건강 체크를 하고 있었죠. 저희 승무원들을 위한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휴게실에는 에어컨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샤워실도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샌드위치와 차가운 음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영어로 된 안내문까지 있었죠. 저는 샤워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빨리빨리만 아는 나라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정확하고 준비된 환대가 있는 나라구나 하고 말이죠. 제가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휴게실에서 다른 승무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대응에 감탄하고 있었죠. 특히 일본이 거절했던 것과 비교하면 더욱 대조적이었습니다. 사라는 진정한 선진국이 뭔지 오늘 알게 되었다고 말했죠. 공항 직원 한 명이 찾아와서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대체 항공편이 준비되고 있지만 하루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모든 승객과 승무원들에게 호텔이 준비되어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비용은 물론 공항에서 부담한다고 했죠. 저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었나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빨리빨리는 성급함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빠르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한국 문화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싶었죠.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호텔로 가는 버스도 완벽했습니다. 에어컨이 잘 작동했고 좌석도 편안했죠. 운전기사님은 영어로 간단한 한국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폭염이지만 여러분을 환영한다는 따뜻한 인사도 잊지 않았죠. 호텔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체크인 절차가 이미 끝나 있었고 우리는 바로 방으로 갈 수 있었죠. 방에는 생수와 과일, 그리고 편의용품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감동적이었죠.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는 승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불안과 짜증은 찾아볼 수 없었죠. 모두가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어제 짜증을 냈던 비즈니스맨을 만났습니다. 시간은 잃었지만 이렇게 질서정연한 대응은 처음입니다. 오히려 회사에 보고할 좋은 사례가 생겼네요.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일본 가족도 만났습니다. 아이들이 호텔 키즈존에서 즐겁게 놀고 있었죠. 부모는 안도한 표정으로 한국의 배려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한다고 했죠. 신혼부부는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불운이 아니라 인연일지도 모른다고. 계획에 없던 한국 방문이었지만 좋은 추억이 되었다고 했죠. 인천공항 근처를 구경하고 왔는데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루 동안 한국을 조금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호텔 제시도 날개속 편집 직원이 추천해준 근처 카페에 갔죠. 그곳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은 친절했고 영어를 못해도 최선을 다해 도와주려 했습니다. 카페 주인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 물었죠. 주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빨리빨리는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실행을 빠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경쟁력이 있죠. 그 말을 듣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본 것은 표면이었고 그 아래에는 철저한 준비와 시스템이 있었던 거죠. 빨리빨리만 외친다고 생각했는데 그 신속함은 정확함을 위한 준비였구나 싶었습니다.
오후에는 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체편이 준비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죠. 공항에서 다시 만난 직원들은 여전히 친절했고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대기실에서 다른 승무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이번 경험에 대해 놀라워하고 있었죠. 특히 일본의 대응과 비교하면서 한국의 위기관리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마크 선배는 20년 동안 비행하면서 이런 완벽한 대응은 처음이라고 했죠.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했던 제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죠. 때로는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진실을 알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탑승 시간이 되었습니다. 게이트 직원들이 질서정연하게 탑승을 안내했죠. 승객들도 차분했고 모두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도 직원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죠. 그들은 밝은 미소로 안전한 여행 되시라고 답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인천공항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죠. 불과 하루였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은 시간이었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정한 프로페셔널이 무엇인지 배웠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빨리빨리만 외친다 믿었는데 그 신속함은 정확함을 위한 준비였구나. 제가 얼마나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출발 전 공항 직원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 경험이 불운이 아니라 안전과 배려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그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마인드. 그것이 바로 한국의 힘이었구나 싶었죠.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일본은 거절했고 한국은 받아들였을까? 답은 간단했죠. 한국은 준비되어 있었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었죠. 토론토로 돌아온 후 회사에서 사내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죠. 나는 일본이 더 유연하다고 믿었지만 위기 속에서 진짜 준비된 건 한국이었습니다. 빨리빨리는 성급함이 아니라 위기에서 발휘되는 놀라운 정확성과 신속함이었습니다. 동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저처럼 아시아 문화에 편견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았죠. 제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바꾸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강조했죠. 우리가 본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그 아래에는 철저한 준비와 시스템이 있다고 말입니다. 후배 승무원들에게 교육할 때도 이 경험을 들려줍니다. 진정한 서비스는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그 속도 속에 담긴 정확성과 배려입니다. 그리고 절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강조하죠. 가끔 한국 노선을 맡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설레죠. 인천공항에 착륙할 때면 항상 그날이 떠오릅니다. 위기 속에서 보여준 완벽한 대응, 그리고 따뜻한 배려가 생각나죠. 최근에 어머니와 통화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제가 위험한 상황을 겪을까봐 걱정하시죠. 저는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만약 또 위기가 생긴다면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그곳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꼈다고 말이죠. 이제 저는 한국에 대해 다르게 생각합니다. K-팝과 드라마의 나라가 아니라 위기 관리의 달인들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죠. 빨리빨리 문화도 이제는 다르게 보입니다. 그것은 효율성과 준비성의 다른 표현이었던 거죠. 회사에서 위기관리 매뉴얼을 개정할 때도 한국의 사례를 참고했습니다. 사전 준비의 중요성,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대응, 그리고 인간적인 배려까지. 이 모든 것이 진정한 위기관리라는 걸 한국이 보여주었죠. 지금도 신입 승무원들이 오면 저는 항상 말합니다. 세상을 편견 없이 보라고. 때로는 위기가 진실을 보여준다고. 그리고 한국의 인천공항을 예로 들죠. 진정한 프로페셔널이 무엇인지 보여준 곳이라고 말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 하늘을 날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위기를 만나면 그날의 교훈을 떠올릴 거죠. 준비된 자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폭염 속 위기는 제 인생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따뜻하고 믿음직한 곳이었죠. 그날의 경험은 저를 더 나은 승무원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